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채널A 사건이 네. 하고 네. 이른바 한동훈 장관과 채널A 이동재 네. 기자가 네. 공모를 해서 그 유시민 씨가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 뭐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 그 무렵에 KBS가 큰 오보를 해갖고 바로 다음 날 시인을 했어요. KBS가 대형 사고를 쳤죠. 예, 대형 사고를 쳐서 한동훈 검사장과 당시 검사장이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씨 관련 의혹 제기를 공모하는 대화가 그 녹취록에 있다 했는데 그 녹취록을 까보니까 그런 대화 내용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오보를 하도록 누가 검찰에서 당시 문재인 검찰에서 제보를 했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였고 그 당시에도 신성식 그때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했습니다. 3차장이 좀 의심을 받았었는데 통화한 게 나왔으니까 또 승승장구해갖고 대검의 무슨 형사부장인가 그렇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검찰 조사에서 오리발을 내밀다가 그런 일 없다 했는데 지금 시인한 거죠. 범죄 사실을. 그렇죠. 이제 악소리 못하고 당한 거죠. 왜? KBS 기자한테 제보를 했거든요. 거짓말을. 그 제보 내용이 뭐냐면 유시민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공모했다. 이동재 채널A 기자랑 한동훈 검사장하고 공모했다. 이런 내용을 제보했는데 신성식은 끝까지 버텼는데 KBS에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러니까 KBS 기자의 그 핸드폰 노트북 여기서 나온 거죠. 통화 기록하고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악소리도 못한 거죠. 꼼짝 말하고 막 목소리는. 그리고 저는 KBS는 비난을 받아야죠. 공영방송이 확인되지도 않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는 그런 점에서는 취약하거든요. 현직 차장검사가 제보를 하는데 이거 내가 확인한 거야. 니네만 써. 사람이 참 특종 욕심이 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차장검사가 중앙지검에 저를 완전히 KBS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그러니까 신성식이라는 사람이 정말 나쁜 놈입니다. 나쁜 사람이죠. 현직 검찰의 고위직이 있으면서 언론을 공중파를 활용해서 정권에 밑보인 사람을 치려고 한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고 한동훈 치고 윤석열 치려고 당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추미애가 공작을 한 거 아니에요. 징계위에 올리고 착착착착 각본이 있는데 이런 걸 차장검사가 했다는 게 참 이 사람이 신성식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얼마나 억울한 사람 많이 때려잡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하느님이 보호가서 이걸 피해 나온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힘없는 서민들은 얼마나 억울한 죄를 많이 졌겠어요. 저는 신성식 이런 사람들은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 봐요. 극형.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정적들, 문재인 정적들 제거하는 데 쓰는 거예요. 완전 정치검찰 아닙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 정의를 앞세운 그 검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은 정말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 봐요. 극형. 그래서 신성식이가 그동안은 자기는 뭐 3차장인가 했고 그 수사는 4차장 관할이기 때문에 전혀 나아가 정보를 받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오리발을 계속 내밀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자기도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차장회의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건들을 다 공유를 하고 서로 의견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식이도 다 알고 있고 자기 밑에 있는 부장검사 하나를 또 거기 수사팀으로 보내가지고 그 다 정보를 들었다고 지금까지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너 그런 적 없다. 그런 게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물증이 딱 나오니까 자백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인을 한 거죠.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일개 기자, 채널A 기자하고 공모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나라 같지 않은 나라가 됐지만 문재인 때 검사장이 일개 기자하고 공모를 해서 범죄를 없는 범죄를 만들어낸다?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그걸 갖고 또 추미애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하고 엮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딸랑이 검사들, 애완경 검사들이 거기에 이제 아부한다고 언론 프레이, 이른바 언론 프레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KBS도 해갖고 그걸 아주 기정사실화 해갖고 한동훈을 잡으면은
거기에 윤석열도 물러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그렇죠. 시나리오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딸랑이 애완견이라도 그래도 머리 좋은 애완견들 많잖아요. 여기는 똥개예요, 똥개. 변견. 그러니까 대가리가 안 돌아가니까 이 정도 생각밖에 못한 거예요. 예. 좀 더 정밀하게 했었어야죠. 아니면 꼼짝없이 당할 뻔했죠. 윤석열 대통령도. 예? 근데 뭐 신성식이는 어째서 안 물러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무연수원에 있는데 뭐 신성식, 이종근 뭐 몇 사람들은 5년만 참으면 된다. 네. 우리도 또 정권 바뀌면은 검찰총장도 되고 법무장관도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예, 꿈도 야무지죠. 그러니까, 서초동에 놔두고 있어요. 지금 뭐 촛불 집회 윤석열 퇴진 운동도 있으니까 잘하면 또 한 자리 올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보다 은팔찌가 더 가깝지 않을까요? 은팔찌? 예. 쇠스랑, 쇠고리. 이거를 찰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예, 지금 그 정진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지난번 유동규 네. 그 압수수색 전에 네. 지난해 9월 29일 아닙니까? 그날 또 뭐 네. 7차례인가 8차례 네. 통화를 하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압수수색이 나온다는 정보를 다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다 또 그 정보를 그 당시는 이제 실세 아닙니까? 네. 정진상이는 부르지도 못해가지고 겨우 한 차례 불러갖고 아, 제발 좀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만 출두해 주십시오 해갖고 한 번 하고는 그냥 무혐의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진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 정보를 다 입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동규한테 다 알려주고 빨리 그 핸드폰 거 버리고 뭐 이러라고 한 거라. 그러니까 그 당시는 누가 알려줬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는 뭐 애완견 똥개 검사들이 다 알려준 거죠. 그때는 저 그 차장검사가 김태훈이 아닙니까? 네. 지금 어디 대구지검인가로 차장검사로 내려가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 자천대가. 내에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수사 왜곡, 수사 감추고 억울한 사람 때려잡은 거 이거 전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뭐 대장동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시급해요. 이재명하고 연결된 스모킹 건을 잡아가지고 이재명을 가두는 게 시급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대장동 수사 한 10개월간 공쳤거든요. 압수수색도 안 하고 이재명 주위에는 얼씬거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10개월간 덮어놓은 거 이거를 누가 덮었냐, 누가 숨겼냐. 이재명 자칫하면은 진짜 끔찍한 나라 될 뻔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될 뻔했잖아요. 0.73% 차로. 그거 만약에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들 정말 핀셋처럼 딱딱 집어내서 일괄적으로 그거는 그 쇼생크 그 감옥 같은 데 있잖아요. 다 그걸 보내죠. 바스티유 감옥 같은 데라든지. 예. 어쨌든 이 검찰이 지금 이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행태를 보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힘없는 사람들 붙들려 가면은 그럼요. 없는 제도 만들어 갖고 보냈고 감옥 살게 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검사를 고위층들이 아니 검사장인 한동훈까지도 엮였으니까 거의 엮일 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4번의 네. 좌천 인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채널A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핸드폰 안 내놓는다고 또 넘어뜨리고 뭐 팔 꺾고 그랬잖아요. 그 무슨 차장 검사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 검찰을 빨리 제자리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검찰 내에 똥개들의 척결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박은정 또 전 성남지청장 지금 광주지검인가 차장검사 이런 사람도 윤석열 그 징계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면서 지금도 우기고 있더라고요. 참. 양심이 없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한번 거짓말하면은 계속 그 거짓말에 빠져들어가면은 자기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고 자기가 진실을 얘기한다고 자기 스스로 최면이 돼요. 그 진해원 검사라고 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지금 또 계속 뭐 어디 지방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계속 마이크를 틀어대더라고요. 거기도 정신병원 가셔야죠. 이재명도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세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 양심이라는 게 한 번 팔면 무슨 짓을 해도 이제는 양심에 거리 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흉악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성식
검사장 이 경우를 보면은 이걸 정말 지금 있는 검사들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도 무한정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 하더라도 정말 수사라든가 이 모든 것은 엄정하게 해야 그럼요.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 드러나요. 그럼요. 뭐 다른 정파로 정권이 넘어가든 같은 정파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든 그래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엄정하게 해야 되고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정하게 역사에 남을 수사를 엄격하게 해라. 예?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검찰이 할 수 있게 해서 최대한 힘을 몰아줘라. 또 하나는 수사 아무리 잘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예. 왜? 국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가 무항심이라고 지금 돈이 없으니까 민심이 흉흉해요. 촛불이라는 게 별겁니까? 집에 뭐 쌀 떨어지고 카드 부채 갚을 거 없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민난 나온 것도 다 그렇죠. 먹고 살기 다. 힘들 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럼요. 타막이 옛날 이루어지고 부마 그때. 사태나 뭐 역사적인 사건들 보면 뒤에 경제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재명 일당을 때려잡을 때는 정말 법대로 하고 또 하나는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수사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는 거고 정말 경제 이거 좀 살려라. 그렇습니다. 예? 아니면 올 겨울이 너무너무 힘들다. 물론 대통령 책임 아니죠. 문재인이가 똥 싸놓은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고 미국 중국하고 싸우는 게 원인이라 대통령은 억울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9석인 야당하고 뭔가 같이 일은 해야 된다. 그 현실적인 딜레마 이거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경제 이야기하면서 하나 빠뜨렸는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이제 삼성그룹 회장이 된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동안에는 이제 회장이지만 이제 회장 역할 안 하고 좀 겸양의 의미로 했는데 이제 실질적인 책임자니까 전면에 이제 들어서는 거죠. 이재용도 이건희 회장 그늘에 있어서 그렇지 거기도 나이가 50대 중반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이재용도 늙었어. 정몽구 회장은 정주영 회장 그늘에 가려서 젊은 것 같지만 거기는 80 어르신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현실화해서 회장 자리를 맡는 건 맞다. 다만 이제 감옥 생활도 하고 사면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부터 승진하냐 뭐 이런 또 여론의 비판은 있을지 몰라도 경영 잘해서 국민들한테 갚는 게 제일 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재판도 뭐 또 걸려 있잖아요. 계속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주들은 재판정 가기 바빠요. 그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 되면서 삼성이 뭐 글로벌 기업입니다만 또 한 단계 도약하는 과거 선대들이 이루었던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정말 한 단계씩 도약해가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삼성이 그동안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만큼 성장한 거잖아요.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역사적인 거 많이 했잖아요. 외국 나가면은 삼성 그 전광판 보면서 다 국민들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니 뉴욕 가보세요. 그 메인 스트리트에 삼성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삼성병원 사소한 것 같지만 장례식장 삼성병원에서 만들고 우리나라 장례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SK 또 화장 문화 또 그 공헌을 또 많이 하고 현대차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헌한 부분도 많아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저는 그 이건희 회장이 수집한 미술 전시회 몇 번 가봤거든요. 참 안목도 대단해요. 어떻게 이게 세계적이고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그런 작품들을 그렇게 보관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게 하는지 우리는 저는 음수사원이라는 말 있잖아요.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 물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라. 근원을 생각해라. 저는 뭐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뭐 엊그저께 박정희 대통령 뭐 추모일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노태우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박정희, 노태우 대통령, 뭐 삼성이나 현대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만큼 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의 역경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100% 공감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